네, 지금까지 학교 사회복지에 필요한 법률을 배웠죠. 학교에 관한 법, 즉 교육에 관한 법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법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그 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건 바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그 정책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정책, 또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 다양하게 펼쳐지는지를 학교사회복사가 기본적으로 알으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라 함은 특히 교육복지에 관한 정책이 2003년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사업으로 보다 명시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교육복지라는 것은 교육과 복지의 결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목적에 따라 좀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학습자들의 학습의 질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학습의 질을 학생들의 교육에 초점을 두면서 학습의 질을 강조한다면 복지적인 측면에서 강조한다라면 교육의 기회를 형평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즉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가족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측면에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을 2011년 율박남 박사가 정리해 놓은 걸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교육복지를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 속에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게 하고, 중요한 건 교육 기회 안에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게 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적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교육복지를 함은 더불어 소위 말하는 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공통의 기준을 공유함으로써 배제되지 않고, 여기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동체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차원에서의 행위를 우리가 교육복지다라고 이렇게 류박남 박사는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도 얘기했던 많은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습의 질을 잘 받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의 형평성이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복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육복지 정책은 크게 4가지 측면으로 좀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교육복지라는 정책이 한 정책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와 또 다양한 형태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나누어졌을 때 교육복지 정책이라 함은 특별히 첫 번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들로 정책이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두 번째 학교 부적응, 우리 지난번에도 살짝 대상을 중심으로 공부할 때 보셨지만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등교 거부증이 있다거나 학교 폭력이거나 가출 청소년이거나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방과 후 보육, 즉 맞벌이 가정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임되거나 돌볼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 아이들을 잘 보육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교육복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각 부처와 또 사업을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살짝 정리해 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소위 말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 지원 사업이나 특수 장애아동에 관한 거, 교육 소외계층, 그다음 농산 어촌 이런 친구들이 교육 취약계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원 사업들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드림 스타트 사업을 또 하고 있답니다. 학교 부정